탕산구이집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허베이성 탕산시의 한 구이식당에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한 여성을 성추행하려다가 거부당하자 7명의 남성이 4명의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믿기 힘든 사건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은 시저우 쇠사슬려 사건과 오버랩되며 중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신화사는 허베이성 공안 당국이 장수성 공안과 협력해 이 사건을 조사해 용의자 9명을 모두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허베이 랑팡시 공안국은 12일 관할이 다름에도 랑팡 공안국에서 탕산시 구이집 구타 사건을 조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틱톡에 현직 탕산시 부시장이자 공안국장인 자우진이 구이집 사건의 범인 5명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즐기는 영상이 폭로됐습니다. 그 후 그가 랑팡시 공안국장도 역임했음이 드러나자 네티즌들에게서 우리를 바보로 하느냐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네티즌들이 더욱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것은 피해 여성의 상태에 대한 관영 매체의 보도가 현재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현장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한 여성이 골목으로 끌려가다 계단에서 머리를 부딪혔다며 그녀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중국의 어떤 매체도 여성의 가족을 인터뷰하지 않았고 병원을 찾아가 피해 여성들을 인터뷰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과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뒤이어 웨이보에는 조직폭력배들과 공안의 결탁에 대한 실명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되는 중국 인터넷 환경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폭발하듯 쏟아져 나오는 고발 내용 중 가장 우려를 낳는 사건은 장시성을 가진 여성이 탕산시의 한 술집에서 16시간 동안이나 개장에 갇혀 있었다는 제보입니다. 사건을 고발한 여성은 웨이보 영상에서 5월 17일 업소에서 상주하는 가수 오디션을 보려고 창링로 신지바에 처음 갔다고 합니다. 23일 오후 술집 사장이 급여를 이유로 자신과 친구를 술집으로 불렀는데 업소에 들어서자마자 사장의 지휘하에 몇몇 남자가 그 2사람을 포위하고 모든 개인 소지품을 빼앗고 때리며 업소 내 암실에 있는 작은 개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두 여성은 16시간을 발버둥 치다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고발로 경찰이 출동해 술집 주인과 그 동료들을 데려갔지만 이들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풀어줬다며 억울해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널리 유포되자 영상을 찍은 당사자 여성은 탕산시 루베이구 샹퐁루 경찰서에 전화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영상에 네티즌들은 중국의 조직폭력배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중국에는 통상적인 의미의 조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정부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 웬리가 이 문제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리트윗했습니다. 영상 속 평론가 한 사람은 탕산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조직폭력배는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탕산 화윈그룹의 양숙환 회장을 예로 듭니다. 비디오를 한번 보시죠. 수백 명으로 구성된 회사 인원이 장갑차를 타고 순찰하다가 경찰에게 중상을 입혔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직 조폭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보호우산이 있다. 경찰은 양숙환의 보호우산일 뿐이다. 그의 우산은 하나의 부서다. 부처급 보호우산이 양숙환과 같은 사람들의 표면상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독립연구자 우저라이도 이 동영상을 리트윗하며 중국은 당이 장악한 사회이지 조폭이 장악한 사회가 아니다며 당 조직은 고도의 조폭 사회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200만 경찰은 따오빠이즈, 즉 칼자루라고 불립니다. 이 호칭이 실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집단을 양성하고 의존하며 그들의 악행을 허용해왔습니다. 중국 조폭들의 악행은 그들의 뒷배를 봐주는 경찰과 그 경찰을 이용하는 당의 악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 이들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제20차 전국 당대회 이전에 시진핑과 반시파 사이의 생사투쟁은 이 칼자루를 잡기 위한 투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규모 여론전이 시작된 데는 정치적 동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 정치 경제 전문가 옌춘고우는 탕산 사건에 대한 논평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는 중국 전통의 도덕 윤리관념은 사회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유지하기에 충분함에도 지금의 중국 사회는 끝모를 도덕의 타락으로 나락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료들의 부패가 앞서고 백성들이 그들을 본보기인 양 따른다며 민중의 타락은 더욱 무서운 결과를 부를 것으로 보았습니다. 백성의 양심과 도덕이 부패하지 않고 백성들의 심지가 바르면 난세도 저절로 회복될 것이지만 지금은 관료와 백성이 모두 도덕적 중심을 잃고 제각기 살아남느라 서로를 핥히니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옌춘고우는 전체 중국 인민의 도덕성이 상실되면 전례 없는 규모로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의 난민들이 전 세계를 떠돌게 될 것이라며 본토 동서남북의 혼란으로 백성들의 고통은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이민의 물결을 거세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신 조사에 따르면 비교적 부유한 홍콩인의 60%가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이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콩 매체 보도에 따르면 11일부터 제3회 국제이민 및 부동산 투자 엑스포가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엑스포 주최 측이 행사 기간 동안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이민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19%는 6개월 이내에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목적지는 영국이 31%로 1위를 차지했으며 캐나다가 22%, 호주가 2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는 모두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인을 위한 이민 구명보트 프로젝트를 시작한 국가들입니다. 설문 응답자 중 66%는 13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7%는 82억 원 이상의 자산 보유자들입니다. 진실탐사대 이혜영입니다.